어. 반갑습니다. 10월 2일 확인되는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인도량 발표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분기 ESS 설치량이 폭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ESS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아주 흥미로운 특허를 낸 포드와 GM의 시장 지배력의 변화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지난 분기 발표되었던 테슬라 인도량 발표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차트로 바꿔서 보게 된다면 지난 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가 얼마나 크게 폭주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분기 같은 경우 특히나 인상 깊었던 게 에너지 매출도 덩달아 폭주를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크게 점프하고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다가 다시 한 번 더 점프하고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 수준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계속해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준 경우도 3분기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증가하게 된다면 더욱더 어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난 분기 같은 경우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게 과거 예를 들면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때 에너지 매출을 보게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매출 증가가 일어났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58%가 증가하였는데 매출은 17%밖에 증가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가 132% 증가하였는데 매출도 이와 아주 유사한 84%가 성장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수준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어닝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의 주요 비즈니스별 매출 총이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차량 총이익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으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전기차 인도량으로 봤을 때 지난 분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로 인한 매출 역시 높아지며 여기에 더불어서 에너지 부분 역시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역시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메가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월 역시 점점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워월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전이 되었을 때도 영향을 받지 않고 가정집의 전력을 파워월에서 공급받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세를 아낄 수도 있으며 또 테슬라가 제공하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에 참여하게 되면 전기세를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게시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카다셰프 척도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일론이 남긴 글을 보게 되면 카다셰프 척도를 이해하고 나면 결국 모든 에너지 생성이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집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 카다셰프 척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다셰프라는 이름은 카다셰프 척도를 만든 러시아 천문학자인 니콜라이 카다셰프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소련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다셰프입니다. 바로 이분이 1964년에 제안한 개념이 카다셰프 척도입니다. 이분이 만든 카다셰프 척도에 따르면 문명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카다셰프 척도에 나오는 제1형 문명을 보게 되면 자신의 행성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접근하고 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문명이 됩니다. 현재 지구에 해당하는 문명이죠. 지금 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에너지량을 보게 되면 사실 1형 문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주 빠르게 1형 문명으로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형 문명부터는 어떻게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별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태양계에서 별은 태양이 되죠. 이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서 엄청나게 높은 양의 에너지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게 바로 이형 문명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는 게 다이슨 스피어라는 구조입니다. 바로 태양 주변에 이런 태양광 패널과 같은 걸 만들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뽑아내는 구조가 됩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게시글을 보게 되면 스타링크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벌써 태양광 에너지와 배터리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으며 지구에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할 때보다 30%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주로 나가면은 태양광 에너지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형 문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수준으로 발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삼형 문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태양계가 아니라 한 별이 주도하는 계를 넘어서서 은하 전체로 뻗어나가서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문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형 문명이나 삼형 문명 같은 경우는 정말 먼 미래이고 현재 지구가 속하고 있는 이 일형 문명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명확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25%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고 하루에 6시간만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1평방마일당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3기가와트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3기가와트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게 되면은 한 가구가 하루에 3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1평방마일당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1평방마일은 얼마나 큰 규모일까? 제 위쪽에 일론 머스크의 글을 보게 되면 텍사스의 구석탱이나 뉴멕시코의 구석탱이만 사용해도 미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텍사스주의 면적이 26만 8,596평방마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또 텍사스 한 곳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넓은지를 손쉽게 볼 수 있죠. 이 1평방마일이라는 게 조금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걸 축구 운동장으로 환산하면은 362개의 축구 운동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크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텍사스 주의 면적이 26만 8,596평방마일이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또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런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패널 자체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X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패널을 나타내고 있는데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메가와트, 10메가와트, 100메가와트 이렇게 10배씩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패널의 가격 역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건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서 전력을 발전시키는 게 더 효율적인 순간이 지금 또 다가왔지만 더욱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나 당연하지만 태양광 패널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게 되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요성 역시 함께 올라가게 되며 지금 또 엄청난 점프를 보여준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수 있지만 미래에도 똑같은 점프를 여러 번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포드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특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 광고를 게재하는 능력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차량도 샀으니까 광고도 공짜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아주 혁신적인 발상.
테슬라 경쟁사의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GM 같은 경우도 또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극찬을 바이든 대통령이 하기도 하였는데 그 명성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 합작 회사를 통해서 홍각 미니를 출시하기도 하였죠. 이 가격 같은 경우는 7,100달러로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 홍각 미니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홍각 미니 같은 경우 사익, GM, 물링 3사가 협력하여서 만든 차량인데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마치 테슬라를 압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가격 면에서 너무나도 뛰어나죠. 7,100불이니까. 그 밖에 GM이 참여한 합작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를 보면 9,100불이라는 엄청난 저가형 차량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간의 판매량을 보게 되면 모델 Y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지금 몇 배 차이 나죠? 거진 6분의 1 정도로 저렴한데도 모델 Y 판매량의 반도 되지 않는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Y 판매량의 반도 되지 않는다. 이건 모델 Y가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가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동시에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에 저가형 모델 역시 발표될 가능성이 한없이 100%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만든 저가형 모델이 중국에 출시되었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GM의 중국에서 조인트 벤처 매출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GM의 성과가 중국에서만 좋지 않은가? 그렇지 않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GM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과거 2014년 11.35%에서 현재 6.67%까지 내려가고 있으며 상당히 일정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상징하는 게 내연차 제조사들의 몰락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몰락을 대신하는 게 전기차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 동시에 일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 스타링크에서 아주 의미 깊은 성취를 거두었습니다. 스타링크 프레지던트인 그웬 샷웰 씨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This week, by the way, we will pass 4 million customers for Starlink, which is 이번 주에 스타링크 고객 400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인프라 같은 경우 인구 밀도가 정말 중요하죠. 인프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면 인프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터넷 접속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스타링크 단말기 하나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해져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으며 또 이처럼 해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상 인프라는 제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상으로 나갔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은 통신이 가장 필요한데 이때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기술이 스타링크이기도 한데 이런 스타링크가 또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